안녕하세요.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엔진톱 중에서 스틸이라든가 허스크바나 이런 톱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전자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는 보통 이제 연료를 요게 이제 옛날 카브레터인데요. 수동으로 이렇게 연료를 LH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사용했지만 요새 이 톱들은 이제 전자식으로 이렇게 작동해서 이 톱이 자기의 최상의 조건으로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이렇게 쓰시는 분들께서 옛날에 아날로그 타입 이런 타입의 톱을 쓰다가 지금 이렇게 전자식으로 톱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도를 잘 못하셔 가지고 이 톱들이 뭐 나쁘다 또는 뭐 좋지 않다, 뭐 개중에는 뭐 시동이 잘 안 걸린다 뭐 등등 이렇게 이유가 어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톱인 걸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술자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지금의 톱 중에서는 완전 탑이다. 이게 주로 이제 여기 이 톱들은 전문가가 쓰는 톱들이거든요. 보통 50SP라든가 50 요새는 뭐 마크2가 또 있습니다. 신형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560이라든가 57이라든가 또는 뭐 저 392 아니 592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전자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이 이렇게 날이 춥다 보니까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 엔진을 시동 걸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옛날에 시동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카브레타에 보시면 옛날에 요거 수동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에 1차 시동 걸 때는 초크를 당기시죠. 요게 이제 초크를 당기는 건데 보세요. 한번 여기 초크를 딱 당기게 되면 이렇게 초크가 닫아지면서 요 카브레타를 앞쪽에 스로틀을 한 10% 정도를 열어놓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한 10% 정도 열어놔가지고 기름이 잘 들어가게 요렇게 이제 열어놓게 되는데, 초크를 만일에 이제 시동 1차는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스타팅을 당겨서 탕 소리가 나게 되면 1차 시동이 탕 소리가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초크를 열어놓게 되죠. 이제 초크를 딱 밀게 되면 초크는 열리고 스로틀은 아까 10% 정도 열렸던 것이 닫히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닫혀지게 되게 되면 시동이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저속 상태보다 10%를 더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제 톱 같은 경우에 어떤 톱은 일부러 요 T를 갖다가 뭐 겨울과 여름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요거를 가변시켜서 조금 더 열어놓고 닫고 요런 방식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형은 여기에 T, 이 T가 뭐냐면 스로틀을 더 열어놓고 닫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T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거보다 더 10% 정도를 열게 되죠. 그래서 시동이 이제 걸리게 되면 왕 하가 RPM이 올라가겠죠. 이 RPM이 이제 보통 얼마나 올라가냐면 한 4,000 정도 올라갑니다. 4,000 RPM 정도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이론적인 수치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한 7천 정도를 갖다가 한 몇 초간 올랐다가 한 4천 돈을 유지하는데, 그런 다음에 뭐 한 10초고 있다가 스로틀을 잡았다 놓게 되면 리셋 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리셋 시키게 되면 이제 스로틀을 한번 잡았다 놓게 되면 완전히 이제 저속으로 떨어지죠. 저속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 RPM이 2600에서 2800 RPM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수동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셨는데, 지금 전자식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임의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전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감지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요것도 보겠습니다. 초크를 이렇게 닫았습니다. 닫았죠? 그때 여기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요. 또 여기에 제가 이제 지금 열었는데, 아까 이제 요걸 여기는 보셨으니까 닫으면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을 요렇게 보게 되면 스로틀이 열리면서 약간 한 10% 정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게 되는 원인은 이제 초크를 닫아도, 요걸 이제 아까 닫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탕 소리가 났죠? 그러면 이제 초크를 열어야 되겠죠? 초크를 이렇게 열어놔도 이 10%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 실린더를 안 썼을 때, 이제 시동을 어제 쓰고 오늘 시동 걸려고 그러면 이 안에 그 가스 성분이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마오라로 날아가고 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이제 가스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날이 춥게 되면 시벌성이 기화가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쓰시는 분들 다 알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이 춥다 보니까 시발성이 잘 기화가 안 일어나는 가스 상태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시동을 딱 걸었다가 스로틀을 바로 넣게 되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0%를 열어놓은 이유 자체는 온도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리셋을 시키시면 안 돼요, 스로틀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 초크를 닫았지 않습니까? 닫아가지고 탕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초크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땡기죠. 그럼 시동이 걸리게 되면 이 스로틀을 잡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게 디지털식이에요. 아날로그도 그랬지만 디지털은 전자로 이거를 갖다 하다 보니까 절대 이걸 스로틀을 가서 바로 잡아갖다 내려서 그 리셋을 시켜서 아이들 상태로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때 RPM을 4000 정도를 유지하게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 시간은 어느 정도냐? 보통 이제 바깥의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한 5도 정도를 된다 하게 되면 한 20초, 뭐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 된다 그러면 한 30초에서 40초, 그 다음에 10도가 넘어간다라 그러면 한 1분 정도는 그냥 돌게 하셔야 돼요. 그럼 체인이 당연히 따라 도는 거예요. 이 체인이 따라 도는 원인이 얼마냐? 3900 정도 되게 되면은 따라 돌기 시작합니다. RPM이. 개중에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달라붙은 클러치 있지 않습니까? 클러치가 어떤 분들은 뭐 나오셔가지고, 그게 뭐 1500 RPM에서 클러치가 벌어져가지고 작동된다. 이것은 그렇게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설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남한테 가르쳐 줄 때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매뉴얼, 이 제작사의 매뉴얼에 의해서 얼마로 작동되고 얼마 하는 그 수치에,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그것을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저 클러치가 1500에서 벌어져가지고 체인이 따라돈다. 아닙니다. 보통 저속이 얼마냐? 아이들 상태의 저속이 엔진톱은 2600에서 2800이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가 벌어져서 작동되는 것은 3800에서 4200 사이에서 벌어져 가지고 체인이 따라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속에서 체인이 따라 돈다 그러면 4000이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를 뭐 1500이니 뭐 1000이니 뭐 이렇게 가지고 체인이 따라 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그 매뉴얼에서 그 회사의 제작사 테크니컬 데이터에 가지고 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갖다가 바로 시동 걸고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탕 소리가 나고 좋고 이제 내려놓죠. 그 다음에 딱 당기게 되면 시동이 딱 걸리죠. 그럴 때 유지를 해줘야 된다. 특히 이거는 필히 그러셔야 돼요. 그걸 안 지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시동 걸려고 왕 걸렸습니다. 바로 이거를 갖다 잡았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속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2600에서 28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4000원 정도를 우선 유지해서 얘가 가스가 그 안에서 혼합이 잘 되고, 두 번째 이 전자회로가 여기에 있던 전자회로가 이 안에 저 혼합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을 갖다가 얘가 알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시동 걸어가지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죠. 다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름에 시동 걸 때는 휘발성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1차 딱 해도 스로틀을 잡았다 놔도 시동은 잘 안 꺼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만 5초구 10초구 간에 내버려 뒀다가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 전자회로가 이것을 감지하고 연료를 얼마를 넣을 것인지 얘가 선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타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5 시리즈의 바로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5 시리즈를 갖다 옛날 방식으로 시동 걸어가지고 바로 이걸 잡아버리니까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왜? 얘가 기억하기도 전에 벌써 미리 그냥 여기 내려놓으니까 얘가 감지도 못할 뿐더러 시린더가 너무 식어가지고 여기서 기화, 그러니까 휘발유가 기화돼가지고 가스 상태로 기화돼가지고 얘가 폭발성이 늘어나도록 해줘야 되는 시간적인 게 필요한데, 날이 춥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다 같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체인이 따라 돌아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시동을 딱 걸으면 RPM이 7000까지도 상대적으로 쫙 올랐다가 400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4000 정도로 왕 돌아가죠. 그랬다가 요걸 잡았다 딱 놓게 되면 얼마나 그랬죠? 2600에서 2800으로 딱 떨어지면서 얘가 체인도 톱날도 안 따라 돌고 얘가 탕탕탕탕탕 저 아이들 스피드를 RPM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회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고요. 그 중에 시동도를 뭐 안 걸리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시린더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4000 정도로 그렇게 따라 돌을 때가 싫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시린더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얘가 기억하기도 전에 미리 이걸 잡아서 놓으니까 이쪽에서 엔진이 제대로 열을 쫙 받아가지고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옛날 톱하고 지금의 톱이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옛날 톱은 그 346 SP가 무브와 나무 안 자르고 최대로 올렸을 때 RPM이 135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톱들은 357이라든가 일반 톱들은 12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346이 RPM이 빨라가지고 잘 잘랐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릴 때 보면 속도가 있어가지고 잘 잘린다. 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톱으로 벌목을 하시는 분들 다 인정하시죠? RPM이 346이 빠르다 보니까 잘 잘리고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톱은 얼마인 줄 아세요? 15,500이에요. 그거보다 2,000rpm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동 걸고요. 악셀을 당기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속도 때문에 확확 딸려갑니다. 그 정도로 이 톱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톱이 나쁘냐?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왜 톱이 이 나쁘다, 5 시리즈가 뭐 좋지 않다. 아닙니다, 그게.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톱을 숙지를 못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파실 때, 또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시동에서 탕 소리가 나게 되면, 초크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때려서 시동 왕 걸리면, 외기의 온도에 따라서 이 초크, 그러니까 이거 스로틀을 내리는 거, 리셋이라고 그러는데, 스로틀 리셋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타이밍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한 10초,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30초, 또 춥다 그러면 1분 정도는 그냥 놔두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1분 정도 이제 추웠다 그러면 1분 정도 있다 스로틀을 딱 잡았다 놓게 되면 그 다음에 2600 자기 저속의 RPM으로 찾아서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걸 아셨죠? 이 톱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톱으로 해서 뭐 산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계를 전문으로 이렇게 하는 엔지니어 최고의 톱이에요. 그동안에 이걸로 보세요. 연료를 잘못 조정해가지고 하다 보면 H에서 너무 하이에서 H 기름량을 너무 적게 조정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공기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엔진이 붙어버리죠. 이거는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하니까 잘 그거에만 얘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운전 배웠을 땐 차들이 스틱이었어요. 스틱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라치 타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스틱이 없어졌잖아요. 막대기 이 크라치가 없다 스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발로 하니까 처음에 얼마나 손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거 쓰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데 바로 원인이 그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동안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는 날이 추웠기 때문에 바깥의 외기 온도가 한 15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톱도 가져갔는데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거 새톱이 왜 이래 이거. 이거 새톱이 뭐 이거 이상하게 고장하는데 근데 연료 조정하는 데 없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이 톱은 나빠. 그게 아니에요. 얘는 자기가 인공 두뇌를 가진 거예요. 인공 두뇌가 자기 스스로 맞춰가면서 기계를 최상의 그거를 맞추게끔 얘 컴퓨터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사람이 임의적으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에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는 작동하고 시동 거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것만 지켜주시면은 뭐 톱을 수명을 제가 보기에는 한 40% 정도는 수명을 더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톱은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휘발유는 필히 전용통을 사용하셔야만이 완벽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 두 가지만 지켜서 이 톱을 사용하세요. 사용하셔가지고 그래도 나쁘다 그러면 SNS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톱 뭐 우리 유튜버님이 해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그때 질문하세요. 바로 그동안에 우리가 톱을 갖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요새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와서 톱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 생각의 주관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같이 연못 속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시동 거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여기를 얼마 조정하라. 여기를 얼마 카브레터를 조정하라. 이 카브레터 어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기 보면 H와 L이 있습니다. 그런데 L은 공기량을 조절한다. H는 시발료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H는 하이 스피드에서 최고의 스피드에서 연료가 최대로 들어가서 성능을 유지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량을 최대한 거기에 맞추게끔 조정하는 거고요. L은 로우 아이들 상태에서 기름량이 최대로 하여튼 들어가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L입니다. 그러니까 로우, 하이 연료량을 조절하는 거지 이거는 공기량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량을 조절하는 것은 초크라고 보시면 돼요. 초크와 그 다음에 T를 생각하시면 돼요. T는 아이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스로틀을 보통 이 스로틀을 이게 악셀레터 당기면 이 스로틀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최하로 얼마를 맞출까? 제가 다음번에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체인이 따라 도니까 이걸 얕추는 거예요. 이거 얕추시는 거요. 제가 그랬죠. 옛날 톱은 엔진 톱은 아이들이 2600에서 2800 그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이 아이들 속도는 2600에서 2800 사이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최대로 L이 꺼지지 않고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T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T를 조정하는 건 사실 겨울철과 여름철에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톱에는 이렇게 돼 있가지고 비익으로 손잡이가 길게 나와서 여름철에는 조금 닫고요. 겨울철에는 조금 열어놓아가지고 시동을 잘 걸리게 이렇게 가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체인 톱날에 따라 돈다고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튜버님들이 만일에 유튜브에서 이론적으로 나오셔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다 그러면 제가 요런 거를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여기에 보시면 요건 잠시 치겠습니다. 테크니컬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기술의 정보에 대한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RPM이 얼마, 피성의 크기는 얼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요거 이그네션 코일하고 프라이힐하고 간격은 얼마, 간격은 0.3mm라고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0.3mm 간격을 줘서 맞춰라. 그 다음에 스파크 프로는 0.5 간격을 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클러치입니다. 이 클러치 RPM이 언제 벌어지느냐, 언제 벌어져가지고 체인 톱날을 돌리는 거냐, 3800에서 보통 이제 4200 사이에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톱마다 조금 틀려요.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3800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작은 톱들은 3900, 4000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3800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2600으로 저속 아이들로 작동을 하고요. 이 체인 톱날은 3800 왕 올라가서 3800이 되면 그때 따라 도는 거예요. 쫙 되다가 이거 스로틀을 놓게 되면 3800으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스프링이 오그라들겠죠. 오그라들게 되면 당연히 따라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왕망하고 나무 많이 자르고 그러면 뭐가 늘어납니까? 이 스프링이 늘어나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00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 스프링이 텐션이
나빠지죠. 그러니까 RPM이 적어도 이게 늘어나가지고 빨리 붙어요. 그러니까 3000에도 RPM이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모든 자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거는 저 마크2 겁니다. 마크2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여기 붙잖아요. 마크2 3900이에요. 조금 틀리죠? 560은 3800인데 마크2 50 마크2는 3900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톱이 적기 때문에 더 RPM이 올라가야 이게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톱마다 여기에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허스커나 톱에 대해서 쫙 나오는데 346XP 아이들이 여기 보게 되면 디스크 크라치가요 3800이라는 거 나와 있죠. 3800. 그 다음에 저속이 얼마냐? 아이들 아까 저속 우리가 아이들 이게 보통 이제 저속 상태 그게 2700입니다. 이걸 너무 내려놓으시면 겨울철에 내려놓으시면 당연히 시동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맞추셔서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치상으로 확실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카브레타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346SP 카브레타 H는 한 바퀴, L도 한 바퀴를 열어라.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대. 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사람도 실수 안 하고 또 배운 사람도 올바로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앞으로는 대세가 저도 그렇고 우리 쓰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는 전자식으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자동차는 다 전자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자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전자식에서 원하는 방법은 뭐고 어떻게 해야 얘가 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가를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옛날에 쓰던 톱 개념으로 이걸 다뤄보시면은 이 톱이 아유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고 그렇게 했죠. 좀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얘를 시동 거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면은 최대의 이 5시리즈 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 좋은 톱 이렇게 써보시면은 성능이 어떤지 금방 평가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초코. 그럼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우선 초코를 올리셔야 되겠죠? 뭐 당연히 뽁뽁이는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마밴드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1차 걸렸으니까 초코 빼셔야 되겠죠? 내리시고 그 다음에 가마밸브 닫고요. 상태를 내시고요. 단계별 잘 보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갖다가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바깥의 온도가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한 7, 8초, 10초 그 정도 되고서 지금 이제 리셋을 시켰는데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도 보면 뭐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하 한 5도 된다 그러면 한 20초에서 30초 그 다음에 10도 된다 그러면 뭐 1분 정도 그렇게 해서 한 4천 정도로 돈 다음에 리셋 시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